감히 예측하건대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아니 오늘도 해볼 드라마는 지옥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팡! 넷플릭스로 공개된 지옥 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기대 포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호 감독님이 또 연출을 맡으셨죠. 부산행, 염력, 반도까지 대중들이 흥미로워하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었는데 지옥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단편 그리고 웹툰, 그것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 자, 세 번째, 예고편에서 공개된 그 지옥의 사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드라마 안에서 확인이 가능할까?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부산행, 염력, 그리고 반도. 점점 뭔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과연 이 지옥으로 다시 재기를 할 것인가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제 짧은 후기를 남겨보자면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죠. 만드셨던 지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저는 봤었는데요. 웹툰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나서 한번 살짝 봤는데 웹툰과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오히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모티브 정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이나 웹툰을 꼭 봐야 되냐, 안 봐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툰에서 좀 더 발전된 추가된 설정들이 있다 보니까 드라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드라마답게 이번에도 6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화마다 50분 정도인데요. 드라마 얘기할 때마다 러닝타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번 드라마는 특히나 더 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담아내기엔 드라마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지만 막상 들어갔을 때는 타이트하다기보다는 루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분명 있었고요, 흥미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작과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예고편을 통해서 지옥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고편 보면은 그 사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액션도 펼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CG 그리고 액션 이런 데에 좀 초점이 맞춰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원작과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아셨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당황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상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은 반도라든지 부산행이라든지 염력, 뭐 히어로도 나오고 좀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그렇다면 지옥, 제목부터 지옥이잖아요. 히어로물 아니야? 저런 괴물도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별점들이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만 보고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이런 전개를 펼쳐질 거라는 거를 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막 괴물들 나오고 유아원이 갑자기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뚝 까부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건드려졌던 것 같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지만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 드라마 같지는 않았다. 드라마나 영화들을 많이 봐오다 보면은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구조를 그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대충 배우들만 봐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우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주인공일 것이다, 아마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유아인, 김현주, 양익준, 박정민, 원진아 이런 배우들을 소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신선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화만 보게 된다면 양익준 배우가 경찰이잖아요. 여기서 주인공 같은 것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인과의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1화부터 6화까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작 웹툰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경우를 배제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현주 배우가 히로인이구나 생각을 할 텐데 3화가 끝나자마자 급반전이 돼요. 양익준, 유아인, 김현주 배우가 3화 만에 퇴장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뭔가 뒤통수를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되려고 중심을 잡는 인물이 퇴장을 해버리지? 오히려 3화에서 조금 지루함을 느꼈었는데 3판이 깔리게 되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구조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3화 맨 마지막에 박정민 배우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는 많이 놀랬습니다. 흡사, 킹덤에서 전지현 씨가 나오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좀 더 철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신과 인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괴물이 나옴으로써 이 괴물을 퇴치하는 어떤 그런 액션물 혹은 SF물과는 좀 달리 이런 철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이야기들은 좀 탄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작 웹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예전부터 구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내실이 굉장히 잘 다져져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반대로 단점이라고 본다면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다는 거죠. 액션이나 어떤 히어로적인 모습, 그리고 SF적인 모습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접근들을 좀 신선하게 보셨던 분들에게는 좋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달리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실망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캐릭터들의 갈등, 그리고 세계관인데요. 정진수라는 의장과 진경훈이라는 이 형사의 대립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정진수 의장 같은 경우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자기만의 철학, 그게 맞든 아니든 간에 논리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내용 안에서도 보면은 신의 의도를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의롭게 쓰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은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상주의적인 그런 느낌인데 재밌었어요. 대부분의 빌런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삐뚤어져서 어떤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기 마련인데, 이 정진수 의장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빌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빌런과는 차원이 다른 결의 빌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을 믿고 있었던 진경훈 경사가 맨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자신은 경찰이었고, 그리고 법체계를 믿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아내를 죽인 그 범인에게는 자신의 법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침묵하게 되잖아요.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변덕스러움, 그런 것들을 진경훈 캐릭터에게 부여했다는 거, 이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진경훈과 정진수가 대립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운 구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천사라는 어떤 형상이 나와서 자기가 죽을 날을 알려주고 고지해주고 사라지게 되죠. 그 시간대가 되면은 지옥의 사신 같은 괴물들이 나와서 사람을 패대기 치면서 거의 뭐 좁혀면서 길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의식까지 치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알고 싶게 하고, 도대체가 저 괴물들은 왜 나오는 것인가, 인간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 것인가, 왜 그들이 인간 세상에 자꾸 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궁금하게 되잖아요. 이런 세계관이 흥미롭게 느껴져요. 다만 설득되었는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것이 등장했을 때 커피숍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신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 하나로 설득을 주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런 시연이라는 행위들이 재해처럼 표현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안 나왔고,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2화였나요? 박정자의 아들, 딸들이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망명하는 과정이 쫀득쫀득하다 그럴까요? 긴장감이 많이 넘치고, 그런 연출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상이 털리고, 그것 때문에 차를 달리는 동안 계속 불안함에 휩싸이고, 공항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승무원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나요? 그런 연출들은 상당히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하고 서스펜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가 괴물들은 왜 출연을 하는 것이냐,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재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괴물들은 주체가 되지 못했어요. 사이드로 빠졌거든요. 우리가 좀비 영화를 보게 되면은 좀비랑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 군상을 다루는 게 좀비물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도 괴물들이 나오지만 이 괴물들이 중요한 지점은 아닙니다. 괴물들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 같은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의 군상, 그것들을 훨씬 더 이 드라마에서는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인을 알려고 하고 드라마 안에서도 원인을 아예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건데 그 결과를 이 드라마 안에서 알려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에서 괴물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왔다
라는 해답을 얻고 싶었지만 이 해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맨 마지막 6화에서 박정작 씨는 왜 돌아왔나? 시즌2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시즌2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2가 나오게 된다면 참 제가 바보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 저는 시즌2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자체도 재난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정진수 의장이 이야기했을 때는 정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이 신들이 벌을 내린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웠죠. 그런데 박정자 씨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 5, 6화 이 후반부로 가다 보면은 아기가 고지를 받게 되는데 죄가 없는 순수한 생명체죠. 결국 이렇다는 건 지옥의 사자들이 랜덤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어떤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모든 고지들은 랜덤으로 일어나게 되고 박정자 씨가 살아나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즌2가 나와서 신과 함께처럼 뭔가 중간 세계가 있고 환생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옥 시즌 1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즌2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상호 감독은 도대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신은 왜 인간들에게 죽음을 고지하는 것인가? 인간들은 왜 살아나가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 거기에 끝에는 결국은 맹신이 있었죠. 절대적인 맹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를 끝까지 나온 사람 민혜진 변호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될 책임감과 의지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것이 연상호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인간은 신의 의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되게 조심스럽고 과대 해석이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연상호 감독님이 이 드라마 안에 우리 현대사회를 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 나왔던 게 이 정진수 의장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신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재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대 의장이 나오는데 김정칠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김정칠은 대머리를 하고 있죠. 신의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촉이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나라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것을 제지하는 건 경찰도 아니었고요. 방송국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협조를 했죠. 자신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은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독재체제를 끝내는 것들은 부모의 숭고한 희생정신이었죠. 아이를 지키기 위한,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이런 결을 봤을 때 우리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대 해석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팡! 자, 아쉬운 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역시 액션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분명 액션이 존재하고 롱테이크로 쫙 뽑아내는 그런 액션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밤에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어둡고 거의 안 보였어요. 카메라 앵글이 근접하게 가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어떤 리액션이 있는지 거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액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 1, 2, 3화 그리고 4, 5, 6화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 핵심 주인공 딱 한 명이 어떤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할 대상이 도대체가 누구인 것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인 혹은 양익준에게 몰입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은 김현주 배우였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박정민 배우가 주인공인 듯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박정민 배우도 퇴장함으로써 김현주 배우가 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몰입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조하고 관망하는 것 뿐이거든요. 몰입할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엄청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몇 캐릭터들은 굉장히 잘 묻어놨지만 몇몇 캐릭터는 좀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반도 때도 느꼈던 거고 연력 때도 느꼈던 건데 이 연상호 감독님의 어떤 배우의 연기지도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좀 밋밋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서 배우들의 연기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연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라고 좀 짐작해 봅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배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캐릭터였어요. 주변 사물을 이용하는 것도
좀 자기적인 느낌이랄까요? 그게 탁 묻어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팡! 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저번에 이터널스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접근 그리고 깊이감 있는 내용들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어떻게 결과로 도출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많이 느꼈지만, 완성도로 봤을 땐 염력이나 반도보다는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나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고, 좀 더 명확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예측하건대 보통의 시청자들은 악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애매했어요. 지루하기도 했고 또 갑자기 흥미로워지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캐릭터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흥미롭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지 않았고, 도대체가 지옥은 어떤 곳이며 저 사자들은 도대체가 무엇이며, 되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다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